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PCI 시스템이라는 인터넷에 많은 돌아다니는 출력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PCI 시스템이라는 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뭐 이런 모델을 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국세청은 그 전에 TIS라고 이렇게 검정 화면에 이렇게 자판을 넣어가지고 입력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TIS 이제 개발이 더 돼가지고 많은 자료가 이제 더 이제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 이전에 자금 출처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금 출처를 다 이제 국세청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뉴스도 국세청 PCI 시스템은 자금 흐름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 PCI 시스템은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은 이제 재산 증가액, 재산 증가액,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 재산 증가액은 이제 부동산, 주식, 회원권 뭐 이런 거 공부상에 있는 거는 다 국세청이 다 입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가느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추적이 되죠. 저 사람이 얼마를 썼는가.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20억인데 그동안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이런 거 따져보니까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뭔가가 탄로 혐의 금액이 있다.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전에도 그렇게 해요. 국세청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국세청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는 거를 공연하게 그게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재산 증가액을 차변에 있고, 대변에는 그동안 신고한 내역 같은 거, 부채 뭐 이런 것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차변 대변 그 사람의 제 이름으로 하면은 제 이름에 재산 증가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부채를 얼마를 썼는지 공부상에 있는 거는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뭔가가 재산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세금을 그동안 적게 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취득자금 출처조사 대상자로 한번 선정을 해봐라 라고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세청장이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자금 출처 부족 혐의액이 20억 이상 50억이다. 예? 그리고 그 1년에 금융소득 이자 소득이 한 몇 억 이상 된다. 고액소득자다. 이 중에서 추려봐라. 라고 이렇게 내려줘요. 출력물을. 그럼 대상자 출력물을. 그럼 거기서 이제 실제로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해봐가지고, 이 사람은 실질조사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서면으로 확인만 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선정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는 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20억 이상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액이 20억 이상이다. 그러면 20억 이상을 찾아야 되는데 13억 2천이라든지 11억이어도 그쪽에다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세청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그 사람을 조사자로 만들려 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무조사 하려면 일단은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백한 혐의가 없어도 일단은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라는 명목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나가가지고 나갈 때는 자금 출처 조사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증여세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도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가면 안 되고 증여 사실이 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 사실이 있으면 언제 증여 사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는 당신의 소득이 재산 증가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도 그 소비 지출이 이 정도니까 이 두 개를 묶었다. 예? 그런데 20억이 됐다. 그런데 당신이 그동안 세금 낸 거는 5억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가
증여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세무조사 하겠다. 증여 추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갖다 붙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PCI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내용들인데 지금에서야 뭐 5년 거를 직접 해가지고 보니까 국세청이 출연낸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를 자금 출처 조사라는 명맥으로 출연낸다 이거예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출연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전업주부가 재산을 20억 이상 3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거기서 공부상에 드러나죠. 소득이 그동안은 세금 낸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억 30억이면 당연히 국세청 그 출력물로도 다 잡아내죠. 잡아내는데 그거를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뭔 취득했는지 그거를 다 특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소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차변이 그러니까 20억이고 그동안 낸 것이 5억이니까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너 증여 추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세무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자꾸 말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천에서 벌어진 건데 제가 1심에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2심 고법에 가 있거든요. 서울 고법에 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대판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 나왔으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든지 과세도 안 해놓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잡은 재료는 무슨 소명 부족 혐의에 의한 3억의 매출 누락이 이게 저쪽에 그 사업자의 종소세 누락 혐의로 이어진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종소세 세무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적출을 했다 이거예요. 실적을 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다. 증여세 세무조사도 잘못이고 종소세 세무조사도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종소세 세무조사 자체는 잘못이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그 자체도 잘못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법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국세청 측에서 이제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제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공무원이 스스로 나온대요. 증인으로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 2심에서 스스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나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려면은 본인이 그러면은 세무조사 할 때 그러면 자금 부족 혐의액이 뭐가 있었는지 증여 추정 금액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를 했으면 증여세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면 20일 내 종결 통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종소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할 때 그 이후에 증여세 조사 종결 통지도 하고 이상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세무조사는 명목으로 가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로 가가지고 상대방을 가지고 말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자료 받아가지고 종소세 세무조사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납세자 4천만 명이면은 차변 대변 해가지고 당신 재산 증가는 이만한데 세금은 이것밖에 안 냈어. 그러면 전부 다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죠.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소명을 하면 머리 끌적끌적하고 그러면 철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종소세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뭐가 부족하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뭔가가 소득을 누락한 건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겠다 하면서 종소세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세무 공무원들이 지금 과세처분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법원이 얼마만큼 그거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심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판단을 해주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결국은 국고주의로 가버리면은 국가가 세금 걷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뭔가 혐의점 받아가지고 감옥 가서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지 하면은 아니 판사 있는 그 분도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국고주의 좋죠. 근데 국가가 납세자 이렇게 월급 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차를 제대로 거쳐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거 뭐 하나씩 다
다 사통호달로 해가지고 다 그물망 잡아놓고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자금출처 조사라는 명백으로 함부로 나오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재산 뭐를 부동산을 예금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주식으로 트레이드 해가지고 일일 트레이드 해가지고 재산을 1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원천징수에 주식 그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되잖아요. 주식으로 증권거래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마다 내가 예금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봐라 그럼 증여세 조사하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겁내한다고요. 나와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떻게 아니 나와가지고 먼지 안 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먼지 안 나온다고 또 종합소득세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뭔가가 누락됐다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부 공무원도 좀 신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함부로 칼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건조를 부려가지고 너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납세자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 세무공무원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국가한테 뭔가가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가라는 데가 세무공무원인 줄 전부가 국가라고 돼버리면 어디 하소연해도 맞아 이래버리면은 도대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국세청한테도 말을 해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 법원에다가 말을 해주면 법원이 그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라 이거죠. 국가 입장이 돼가지고 그 세무공무원이 그 국고적인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게 증여세 세무조사가 맞는지 증여세 그러면 증여 추정 근거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예? 그리고 증여세 증여 사실이 과연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 이거예요. 그냥 차변에서 대변에서 빼가지고 20억 마이너스 5억 하면은 그거에서 증여 추정이 된다. 이런 식의 근거 규정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 달라.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법리를 생략하고 눈 감아버리지 말고 국고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자. 그거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준을 정하죠. 세상의 납세자들이 다 국세청 TIS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뭐 PSI 시스템이다 전부 다 이렇게 납세자들이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내가 이걸 재산을 취득하려 해도 또 추적이 된다고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을 국가가 더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거를 제약을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눈치 봐가지고 내가 이거 살까 말까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거를 강조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세청 PSI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